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째 학생 123국대 김볼린 학생 나오셔서 주제를 선택하고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움을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르기즈 한국대학 한국어학과 2학년 학생 김볼리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자주 느끼는 감정, 바로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움이란 우리 정말 아끼는 사람이나 장소 또는 지나간 순간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가끔 살짝 슬프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소중한 의미가 따뜻한 기억과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가족을 생각할 때 그리움이 많이 느낍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순간들, 맛있는 걸 먹으며 수다 쓰던 시간들, 그런 순간들을 떠들던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그렇다고 그리움이란 슬픈 감정이만 아닙니다. 그리움은 통해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움을 따뜻한 감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움을 느낄 때 그냥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을 살짝 태워보십시오. 그리움은 우리의 다시 한번 사랑을 그리고 소중한 기억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김성훈 의견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움이란 따뜻한 감정? 네. 그리고 사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가장 그리운, 지금 이 순간 가장 그리운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리움은 지금은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해서 너무 부모님을 보고 싶을 때도 볼리나 잘하고 있어라는 말 해주는 그리움을 느낍니다. 이런 거. 그리고 사람은 부모님인데 그리운 순간, 그리운 기억, 그리운 추억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번 여름 방학에 한국에 갔을 때 우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많은 친구들을 친해해주고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같이 모이고 이야기하고 논리하고 산책하고 이런 거 지금은 좀 생각할 때 좀 그리운 느끼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번째 카자국립대 무사베코와 이르케젠 학생이 나오셔서 주제 선택과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움을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교 4학년 학생 무사베크바 예르케잔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마움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이 감정은 제게 제 삶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통해 제가 이 감정을 통해 제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일상과 분위기가 지금도 떠오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조금씩 친구도 생기고 학교 생활도 익숙해지면서 학교 생활도 익숙해지면서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집처럼 느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들은 기숙사 친구들과 밤늦게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하던 순간들, 그리고 주말마다 새로운 곳들에 가는 시간과 카페에서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입니다. 이 작은 일상적들은 저에게 시간이 지나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즐거웠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도 떠오릅니다. 친구들은 한국어를 잘못하는 저를 천천히 도와주고 식당 아주머니가 반찬을 도와주시며 챙겨준 그 마음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 따뜻합니다. 이 경정들은 제 삶을 성장하게 하고 앞으로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합니다. 이 감정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생각해 두고 다시 한국에 가서 그때의 마음은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다시 가면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한국에서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첫 번째 노래방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들의 친구들이랑 가고 싶고 미래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주제 선택하신 게 고마움이었나요? 즐거움이었나요? 고마움. 고마움이었나요? 그래서 아마 즐거움도 있다 보니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내용이 이제 연계가 되는 것 같고요. 그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저한테 기숙사 삶은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가니까 기숙사에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있어서 너무 고마움을 더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번째 국제다르스대 제잉스펙 지백 학생이 오셔서 주제를 선택하고 발표하겠습니다. 네, 즐거움을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다라지대학교 2학년 주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봤을 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2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에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아주
많은 즐거운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여름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리움을 더 느낍니다. 우리 선생님과 함께 수업에서 드라마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제를 했습니다. 가끔 선생님은 저에게 따뜻한 말도 하고 응원했습니다. 저에게 즐거움은 큰 일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이 잠깐 나왔는데 한국의 여름은 여기 카자흐스탄의 여름하고 어떻게 다른 것 같은가요? 생활하기 힘든지 아니면 즐거운지 그런 기억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여름에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에 가본 적 없어요. 그 제가 잘못 들은 거구나. 네, 제 선생님은 여름에 가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카자흐스탄에서 여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 수 있는지 그런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 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갑니다. 주로 어디로 가죠? 터키로 가요? 네. 터키로 여행 가셨을 때 즐거웠던 뭐 소개해 줄 만한 내용이나 경험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공원에 우리 아빠랑 같이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은 16번째 아스타나 에메니오 바이보아메도바 예르케젠 학생이 오셔서 주제를 선택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움을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스나르바의 대학교 건강학과 2학년 바이모하메도 예르케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어를 배우며 느꼈던 많은 감정들 중에서 그리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를 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수업 첫날 성효화 선생님께 떨린 목소리로 들었던 인사를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봤던 교실, 반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수업 분위기. 지금은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그리운 풍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어를 조금씩 익히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만화를 가자흐나 러시아어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한 문장이 자연스럽게 번역됐을 때 느끼는 기쁨은 정말 컸습니다. 독자들이 재밌어요 또는 번역이 자연스러워요 라고 말해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배우던 한국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아이들의 반짝이던 눈빛, 수업 끝난 뒤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던 학생들의 그 목소리, 그 짧은 한국어 한마디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 행사에서 동역봉사자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태권도 대회에서는 한국팀과 주최 지기서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습니다. 문제 상황에 제 동역이 도움이 됐을 때 느끼는 기쁨은 정말 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어를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지만 가끔은 좀 한국어를 배우던 그 시절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때 한국어 교실 공기, 좀 배우던 단어들이 주던 신기함,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고 반짝이던 그 시절, 그때 느꼈던 설렘과 따뜻함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 추억의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배우며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움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밝히는 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이제 번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만화, 네, 어떤 만화 번역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제일 유명한 만화는 솔로 레벨링이라는 만화였습니다. 그 주인공이 약간 조선인이 처음에는 약간 조선인이었고 그 만화 끝에서는 계속 성장하고 제일 높은 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S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S랑을 타고 그렇게 만화가 끝났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을 해서 번역을 하셨나요? 네, 저는 이 처음부터 이 만화는 2022년에 시작하다가 2024년에 끝났습니다. 지금도 번역하고 계세요? 지금은 벌써 만화 번역을 안 하고 봉사 활동에서 경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있었어요? 네, 학생들, 어린 학생들한테? 네, 어린 약간 아픈 어린 학생들이었어요. 온라인으로 한국어 조급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한국말 중에, 한국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단어를 제일 좋아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어를 번역하면서 자꾸 눈치라는 단어를 자주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번역했을 때 상황에 따라 번역도 달라요. 눈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마음에 들어요. 자주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눈치를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듣는지 저는 학생들에게 눈치에 대해 좀 가르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한국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나중에 한국어를 배워서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네, 지금 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봉사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 졸업하면서 제 전공을 살려서 관광 분야에서 번역가로 일하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7번째 중앙아시아 한국대 줄맛도바 자이나울 학생이 오셔서 주제를 선택하고 발표했습니다. 즐거움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아시아 한국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는 4학년 전나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떤 날은 친구와 한마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환해질까? 여러분, 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의 답은 그리 멀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즐거움은 한 가지 모습만 가진 감정이 아닙니다. 즐거움은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즐거움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책을 읽을 때 저는 현실을 떠나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저는 주인공과 함께 웃고 울고 그들의 여정을 직접 걷는 듯한 조용한 설렘과 따뜻한 즐거움으로 마음이 가득 차오릅니다. 또한 혼자 걷는 순간에도 즐거움은 뜻밖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평소 스쳐 지나갈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나 사람들의 세련된 옷차림 같은 작은 장면들이 혼자 있을 때 더 뚜렷하게 눈에 들어와 제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혼자 있을 때의 즐거움은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단정한 기쁨입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잔잔함은 다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불빛처럼 번져 활기와 에너지로 바뀝니다. 친구를 만나 드라마 이야기, 하루 동안 쌓였던 걱정들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공감하는 순간들에 우리는 뜻밖의 모습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채워갑니다. 이처럼 즐거움은 우리를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저는 즐거움은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즐거움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나를 돌보는 시간과 함께 있을 때 서로를 비추는 순간,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넓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자신만의 완성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일들이 그 짧은 즐거움이 있고 긴 즐거움이 있을 텐데 특별히 어떤 것들이 좀 긴 즐거움을 주었습니까? 저는 살면서 혼자 있을 때 짧은 즐거움을 자주 마주쳐요. 근데 긴 즐거움은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에 명절이나 생일 때 우리 가족, 친척들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이고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나누는 기억들은, 그것 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긴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나락에 대해 발표하는 거 즐겁나요? 네, 조금 어렵지만 즐겁습니다. 그러면 즐거움과 쾌락, 즐거움과 쾌락,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요? 두 번째 단어 이해 못했습니다. 쾌락, 쾌락. 어려운 단어죠. 조금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 의미를 묻고 있는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18번째 학생 아제르바이잔 언어대 무사 무함마드 학생이 오셔서 주제 선택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즐거움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에서 온 모함마드 무사입니다. 오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떠올리는 것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여행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 보내는 시간,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순간이나 그 음악을 듣는 시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즐거움이라고 하면 제가 했던 실수들과 성공을 향해 걸어가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AH 시험을 준비할 때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지났지만 돌아보면 진짜 즐거움은 학교에 합격한 순간이 아니라 그 합격하기 위해서 지나온 그 길, 공부하던 시간, 밤새워 노력하던 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듣는 것보다 직접 연주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악기를 배워왔는데 저에게 즐거움은 그 악기를 잘 연주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악기를 배우기 전까지 수없이 했던 실수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즐거움은 이 대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따뜻하고 기쁜 순간들도 모두 기억에 남는 우리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움이 가득한 삶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악기를 다룰 줄 알아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4개 악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제르바이잔 전통 악기, 그 투르크 민족들을 잘 알다시피 타르라는 악기를 전공했고, 다음으로 기타, 피아노, 우쿨렐레 할 수 있습니다. 오,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그 중에 어떤 악기를 제일 잘합니까? 타르 전공해서 타르를 전통 악기인가요? 예.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왔는데 한국어를 어떻게 처음 배우게 됐죠? 지금 대학교 전공이 한국어 통번역인데 통번역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2022년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서. 2022년에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됐습니까?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아제르바이잔에서 계시는 리더 계시는 바하르 선생님 덕분에 배웠습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악도 좋아하시면 그러면은 한국어도 좋아하시고 음악하고 한국어가 연결이 되면 한국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예, 저는 특별히 옛날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잘해요? 그 한국 먼지가 되어가는 김광석 먼지가 돼요. 그래서 그거 잠깐 좀 불러주실 수 있어요? 저는 소리가 안 좋아서 그 노래는 왜 좋아하시죠? 저는 사실 옛날 느낌을 좋아하는데 저는 K-pop 같은 것을 안 좋아하는데요. 이런 노래를 들으면 제가 느끼는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거는 뭐 친구들이나 그런 동아리 모임 같은 데 예, 그런 데서도 그 한국의 음악을 소개해 준 적이 있나요? 네, 어차피 저는 한국 친구들이 많아서 한국 친구들도 연주할 수 있고 저도 연주할 수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어떤 음악을 어떤 악기로 들려준 적이 있나요? 저요? 네. 저는 기타도 하고 피아노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먼지가 되어를 기타로 연주를 하신 적이 있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의 음악을 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번째 가정국제강령의 세계언어대학교 구사인 마제르키 학생이 오셔서 주제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즐거움을 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4학년 후사인 마제르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긴장의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 속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고 긴장과 즐거움의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즐거움은 우리에게 삶을 밝게 만들고 마음을 편안해지고 행복하게 해주는 특별한 감정입니다. 사람마다 즐거움은 느끼는 순간은 다르지만 저에게 즐거움이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성취감을 느낄 때입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고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제 자신에게 저만의 작은 세계를 만드는 순간이며 그 안에서 저는 마음의 여유와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온전히 자유로움을 만끽합니다. 색을 고르고 손을 그리는 과정에서 모든 스트레스와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저와 그림만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그림 앞에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특히 시험이나 과제로 인해 지치고 힘든 날에 그림은 큰 위로와 안식을 줍니다. 오직 손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그림만이 존재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단순한 마음의 안식을 넘어 제 자신을 표현하고 발견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거나 이전에 그려보지 않았던 힙합이나 스타일을 시도할 때
작은 성취감과 자신감도 느낍니다.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마치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처럼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들이 제 그림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나누면 공감할 때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연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에게 그림 그리기란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자유로움과 마음의 풍요로움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림으로 인해 매일의 삶을 조금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있을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 어떤 형태의 그림을 그리나요? 저는 웹툰을 많이 읽어서 만화처럼 그려요. 최근에 알파라비 쪽에 아트 뮤지엄이 생겼는데 혹시 거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가본 적은 없다. 카자흐스탄의 역사에서 카자흐스탄의 미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그런 한국에 있는 웹툰처럼 그런 거 없어서 제가 그래서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거기에다가 가면 한국에서 입학하면 거기에다가 웹툰 어떻게 그리는지 잘 알아보면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그런 거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에서 어떤 역사에서 중요한 미술가나 미술 작품 이런 거 소개 좀 하는 게 있을까요?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서 저 잘 모릅니다. 그런 건. 아트 뮤지엄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어떤 카툰 좋아하세요? 한국의 카툰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아하는 카툰 어떤 게 있어요?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많죠. 사랑에 대해 그런 웹툰을 많이 읽어요.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웹툰이 뭐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웹툰은 원더 브레이커라는 만화예요. 뭐라고요? 거기에서도 사랑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국 웹툰이에요? 네, 한국 웹툰이에요. 본드? 조영석 작가님 썼던 원더 브레이커라는 만화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제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가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조금씩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작은 성취와 경험을 주는 즐거움을 정말 소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야기하며 산책을 할 때 그 순간들은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간들이거든요. 가족과 함께 느끼는 따뜻함과 평화로움은 또 어떤 다른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즐거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소중한 사람들과 느끼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즐거움을 놓치지 말고요.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서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삶에 대한 즐거움과 가족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즐거움 두 가지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발표 내용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됐을 때, 또 새로운 단어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즐겁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가장 그런 느낌을 받았던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제가 이 말하기 대회에 참석하는 것도 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도 저를 성장하게 하니까 저는 이 말하기 대회도 저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저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힘을 줬으니까 저는 이 말하기 대회도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인생에서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제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 살았거든요. 제가 그럴 때 한국어가 갑자기 생겼으니까 제가 바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국어를 더 깊이 배우고 싶고 한국의 역사를 더 배우고 싶은 그런 목표가 생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를 그래서 어디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독학으로 먼저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카자흐 선생님들이니까 그들은 좀 설명을 잘 하지 못하니까 저는 모든 걸 좀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직접 제 독학으로 하면서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럼 대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따로 안 배워요?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온라인 수업들을 사서 그렇게 배우고 싶었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좀 실력이 안 좋아가지고 좀 이해하지 못한 것도 좀 많았어요 그때. 주변에 한국인 친구들이 있나요? 최근에 우리 언어대학에 좀 봉사활동을 하러 한국 학생들이 오셨거든요. 그들과 지금 친해지게 되고 인스타도 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번째 SDU 작스극 악보회 학생이 오셔서 주제 선택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마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마치 예지대학교에 공부하는 2학년 학생 작스극 악보회라고 합니다. 제 제목은 고마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고마워요 라고 말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예전에는 그 말을 찾아 못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한국어를 공부하는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도 낯설고 발음도 어려워서 저는 입이 보이고 머리가 아픈 날이 많았습니다.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 하는 생각을 들 때마다 제 옆에 항상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우리는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이 끝난 데도 남아서
제가 이해할 때까지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들으면 더 괜찮아.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실수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시험 기간에 단어를 함께 외우면서 야 우리 둘 다 해낼 수 있어 라고 웃으면서 응원해 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 저는 한국어를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노력의 덕분에 잘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친 덕분에 배우고 친구들도 응원 덕분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우리 하루를 고마워 단어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아주 작은 말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면 1초도 걸리도 않지만 이 단어를 들은 사람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나에게도 난 혼자가 아니구나를 생각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 덕분에 웃을 수 있었지?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리지만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저는 저를 항상 믿어주신 부모님들과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주십니다. 목소리도 예쁘시고 고마워요. 또박또박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이게 실례되는 혹시 일단 첫 번째 전공이 어떻게 되죠? 학교에서? SG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어떤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전공인가요? 저는 드라마 보는 것은 처음이에요. 드라마. 왜냐면 지금 약간 발음이 약간 저는 약간 일본 발음이 좀 어제부터 발음이 좀 느껴지는 저는 게 사람이에요. 일본하고 뭐 관계 있는 뭐 그런 거는 없으신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약간 일본식 발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2번째 파라즈 둘라티 대학교 조르트 글로바 아일라 학생 오셔서 주제 전대표와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타라지에 있는 둘라티 대학교에서 온 4학년 아이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저의 그리움에는 즐거움과 고마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지금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한 번쯤 사랑에
느껴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저는 즐겁기 때문입니다. 아니 즐거움을 넘어 저는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저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멋진 사람, 카자흐스탄 사람입니다. 제가 멋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식과 인격 그리고 교육을 향해 열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꿈은 어브라이 알튼사린과 같은 교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카자흐스탄 교육이 발전하는 힘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과전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지금은 현실에는 많은 한국어 교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멋진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사랑에 빠져 상대를 평가하지 못할 때 콩깍지가 꼈다라는 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브라이 알튼사린과 훌륭한 같은 교육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처럼 노력을 하고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이름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같은 아이라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지금은 멀리 떨어져 만날 수 없지만 이제 곧 만나게 될 미래의 아이라 그 사람은 바로 내일 저 제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람이 누군지 엄청 궁금했는데 본인이라는 거네요. 그 사람이 아일라라는 거죠. 네, 저 미래의 아이라입니다. 미래 아일라라. 네.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 들었는데 그 주제가 그리움이잖아요. 네, 그리움이죠. 네. 근데 제가 세 가지 주제를 모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주제를 저에게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제는 그리움이기 때문에 발표 내용이랑 그리움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들었는데 그리움이라는 주제와 지금 발표 내용이 어떻게 연결된다고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세 가지 주제는 손자매 또님이었으니까 연결됐어요. 네, 뭐 놀라게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번째 중앙아시아 한국대 누르마와 도바 주마골 학생이 오셔서 주제 선택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움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경영학과 2학년 주마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할 주제는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은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느끼기에 가장 어려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때로는 이유 없이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만드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리움은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립다는 것은 우리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향, 부모님, 지나간 시절,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까지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참 다양한 의미로 느낍니다. 저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기에 우리를 괴롭게 만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움을 깊게 느껴본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엄마가 왜 할머니를 그리워하시면 지금 엄마와 대화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그 깊은 그리움을 느껴져 제 마음도 졸릿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엄마처럼 엄마를 그리워하게 되는 순간이 오겠구나 했습니다. 그리움은 멀리 떠난 마음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조용한 소리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언젠가는 다시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조용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기억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들을 눈앞에 있을 때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리움이 있다면 그것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슬픔뿐만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제 발표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수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발표를 잘 만들어주셨군요. 그 할머니를 그리워하시는 엄마를 보고 나도 언젠가 엄마를 저렇게 그리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엄마랑 있었던 기억들 중에 제일 좋았던 기억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 어떤 사람이든 엄마가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죽을 때도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엄마라는 생각이 나는 그 말을 많이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랑 즐거웠던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아침에 저를 깨어나게 하고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학교 갈 때는 뽀뽀하고 안아드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그 말도 너무 마음속에 뭔가 즐거움을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즐거웠던 것은 엄마가 아프실 때 너무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회복하시고 이제 저에게 매일 일상적인 그런 활동들을 해주실 때 안아주고 아니면 뽀뽀하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저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4번째 고등학교 만나 피스 학생이 주제 선택과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네, 고마움 선택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도 고마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하얀 백조 모양의 저금통에 관한 고마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큰 복권 행사가 있었는데 제게 당첨된 건 고작 볼펜 하나뿐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해 울음이 나왔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도 제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온다고 한 엄마도 안 와서 혼자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사를 운영하는 한 아저씨가 저에게 오셔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오늘 행사에서 추가로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백조 모양의 저금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얼굴에 미소와 정이 가득했던 그 아저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저금통에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엄마의 건강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엄마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선천적으로 뼈가 약했는데 결국 큰 수술을 하게 되어 3개월 이상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잠시 수술 후에 의식을 되찾지 못한 엄마를 생각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 있어 엄마의 존재감이 내게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힘들었지만 고마운 시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꼈으며 밤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책상에 앉았지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실수로 책상 위에 있는 저금통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석고 재료로 만든 저금통은 깨져버렸고 아직 채워지지 않는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깨져버린 저금통을 지우다가 저금통으로부터 나온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글자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우리 예쁜 딸이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를 아주 사랑한단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 다시 보니 그것은 엄마 글씨였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사실 엄마가 아파서 저에게 오지 못했는데 엄마가 오지 않는다고 투정만 부렸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많이 아픈 상황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얘기하지 않고 행사 담당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저에게 선물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저금통이 깨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모를 엄마의 고마움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뜻, 엄마의 사랑, 엄마의 고마움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요. 엄마, 그때 미안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엄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금통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약간 드라마 같기도 해요, 이야기가. 본인 이야기 맞죠? 네, 제 얘기입니다. 네,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나 고마움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엄마 말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다른 사람 한 명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고마운 얘기. 그런 사람이 더 하나 있었습니다. 제 친척처럼 지나던 한 언니입니다. 한국에서 저도 유학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때 혼자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문제도 많이 생겨서 제 친척처럼 너무 가까워서 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한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지금 한국에 계셔가지고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매일 그리워합니다. 그 언니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 25번째입니다. SDU의 김예자진 학생 오셔서 주제 선택과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움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DU 대학교 4학년 김예자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은 고마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야, 인생이 또 쉬웠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저어지는 크고 작은 도전에 마주합니다. 시험에서 실패하고 힘든 사람을 만나고 계획이 무너지고 기대가 커지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는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그런데 저는 이 도전들은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저는 어릴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공부가 항상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거나 포기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앞에서 작은 도전을 놓았습니다. 야, 예진아, 이 수학시험에서 꼭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시지? 제가 힘들어하는 걸 왜 모르시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도전들은 저를 한 단계도 올리서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들고 또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저는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전교 1등으로 큰 메달을 받았습니다. 이 메달을 손에 들고 있는 순간 제가 되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 사실 선척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나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간인함, 고중함, 성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저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에 이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어렵고 힘들더라도 항상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자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는 성공하기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항상 최선을 다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슬프거나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전을 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도전에, 모든 어려움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전들이 없으면 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진 씨는? 네. 예진이라고 집에 아닙니다. 예진이는 한국 이름이에요. 아까 전에는 예지 씨도 있었는데 인재 씨 친구. 여기 카자흐스탄 학생분들이 한국어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도전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이걸 극복하게 하는 이런 순간들이 좀 고맙다라고 하셨는데 올림피아드 준비하시면서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이 대회를 준비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올림피아드 준비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라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한 근데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인상이 깊은 이야기를 선택하고 이렇게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네. 아까 뽑기에서 마지막으로 뽑았잖아요.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좀 긴장했는데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다 참가자들을 보고 제가 좀 의욕을 받았고 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 발표하는 거 보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서 있는 친구들이 다 잘했고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24분의 학생들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올림피아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그리고 또 그 발표를 위해 도움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또 심사위원분들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김홍환 원장님의 심사 총평 한마디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계획이 없던 총평을 사실 이제 제가 작년에도 여기 심사를 했었고 여기 다 같이 하신 분들인데 작년 주제가 올해 주제보다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하면 올해 주제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니아주에서 점점 주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는 아마 점점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좀 더 높은 챌린지를 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24명의 그 학생들 다들 너무너무 고생을 했고요.
사실 그리움, 즐거움, 고마움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르기도 해서 학생들이 주제를 받고 그거를 자기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그 능력을 100% 발휘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오셨고 여러 지역에서 오셨는데 오늘만큼은 저희가 또 한국어라는 걸로 하나가 되는 자리니까 이제 긴장을 좀 풀고 편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15회 중앙시 한국 올림피아드 말하기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 안내에 대해서 장 교수님께서 예, 어제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점심 식사가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2대밖에 없어서 갑자기 다 나가면 엘리베이터가 혼잡스러우니까 순서대로 저희가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우선 심사위원